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방법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기초 두 번째 시간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글자 크기 조정하는 방법, 또 데이터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앱을 설치하고 삭제하는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강의를 도와드릴 이정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이 2025년 1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글자 크기 조정에 관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구조를 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저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통신사, 현재 시간,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요 윗줄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는 알림줄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알림줄. 그 다음에 제일 아래줄이 있어요. 줄 3개, 네모, 화살표. 여기를 내비게이션 바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상에 있는 뉴스를 봤어요.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닫았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 지하철을 실행했단 말이에요. 다 하고 나서 닫았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스마트폰에서 사용한 앱, 그리고 사용된 자료들이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억된 메모리들이 다음에 사용되면 괜찮은데 다음에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지하철에 가서 화곡역에서 출발해서 마포구청까지 도착하는 거를 봤어요. 이렇게 봤어. 아까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중동에서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남구로에 도착하는 거로 검색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에 기억이 되는데, 우리는 학습을 하잖아요. 사람은 학습을 하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이 학습된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공간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공간이 남으면 메모리가 낭비가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정리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은 줄 3개 치는 거 있어요. 밑에 있는 걸 눌러가지고, 자, 아까 이거 막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봤어요. 이거를 모두 닫게 하면은요, 스마트폰 메모리에서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배터리가 오래 가요. 그 다음에 여기 알림줄을 내리면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지워야 돼요. 그때마다. 안 지워지면 메모리 낭비가 돼요. 그러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배터리는 무료로 교환하지 않아요. 배터리는요, 제가 서비스 센터 가서 보니까는 앞에 액정 화면 있잖아요. 액정 화면 뒤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배터리를 바꾸려면은 액정도 교체를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잘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잠시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글자 크기 조정으로 들어가면은요, 알림줄 이렇게 내리면 제일 꼭대기에 톱니바퀴 그림이 있어요. 톱니바퀴 그림. 요 아이콘은요, 대부분은 환경 설정하는 과정, 뭔가를 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거 누르시면 대부분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설정을 누르면 쭉 여러 가지 이렇게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얘를 누르시면 대부분 라이트 모드를 쓰세요. 라이트 모드. 밝은색 바탕에 검은 글씨가 나오게 하는데 저는 바꿔서 다크 모드를 쓰거든요. 왜냐면 라이트 모드가 배터리가 빨리 소모돼요. 흰색을 사용하면 전력 소모가 크거든요. 검정을 쓰면 좀 나아요. 눈도 좀 덜 부시고요.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여기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글자를 굵게 할 건지, 글자가 굵게 나와요. 글자 크기를 작게 하면 글자가 작은데 얘를 크게 하면 글자가 커지죠. 우리 이제 성인들 나이가 들면은 시력이 저하돼요. 노인성 질환으로. 그러면 이제 돋보기를 쓰는데, 돋보기를 쓰시면 크게 보이겠지만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저도 돋보기를 쓰기 때문에 글자를 좀 크게 놓고 봅니다. 글자 돋보기도 쓰지만 글자를 크게 놓고 봐야 좀 편해요. 그 다음에 글꼴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초코쿠키나 애플민트 같은 게 나쁜 거는 아닌데요. 못 알아보겠어요, 솔직히. 이런 팅커벨 글꼴 같은 경우는요, 문자를 읽으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글꼴을 그냥 그대로 기본 글꼴로 씁니다. 이걸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크게 작게가 있어요. 이걸 작게 하면 글자가 작게 보이고, 얘를 크게 하면은 글자가 커지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글자가 좀 시력이 불편해서 좀 크게 보고 싶어 그러시면 글자도 크게 하고 화면도 크게 하면 글자가 크게 나와요. 근데 너무 크면 화면을 벗어날 수 있어서 불편할 수는 있으니까 적절히 몇 번 두들겨 보시면 내 눈에 잘 보인다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면 해상도란 말이 나올 텐데요. 풀 HD가 있고 HD가 있고, 예, 울트라 쿼드 HD라는 게 있는데, 요 끝에 거로 해주면 영상이나 이런 게 선명하게 잘 보여요. 솔직히 이게 더 잘 보이는데 배터리를 많이 씁니다. 해상도가 높으면 배터리 소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가 1920 해상도를 쓰거든요. 풀 HD. 근데 이건 풀 HD 플러스니까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엣지라고 하는 건 있어요. 엣지라는 패널은 옆에 이렇게 화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나침반 보정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엣지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 있고요, 없는 모델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마우스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조절이 돼요. 이거를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여기다 선택을 하면은요 여기 자주 사용하는 게 나타나요.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 도구, 아까 봤던 나침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사람을 선택하면 연락처가 나와요. 연락처. 날씨도 볼 수 있어요. 물론 바탕화면에 날씨를 꺼내 놓기도 하지만 카렌다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엣지 화면에 오면은요 여기에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엣지라는 기능은 스마트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는 없다 그러면 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화면이 꺼지죠. 그거를 몇 분으로 조정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10분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머니에 있는 걸 모르고 손을 한번 툭 대면 화면이 켜졌단 말이야. 근데 끄라는 버튼을 전원 버튼을 눌러서 꺼야 되는데 화면을 끄지 않고 10분이 지나야만이 화면이 자동 종료가 된다. 그럼 10분 동안 계속 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려고 15초로 놨었어요. 처음에 15초로 놓고 나서 제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15초 지나면 자동으로 화면이 꺼지니까 다시 화면을 켜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2분으로 바꿔놨어요. 2분. 여러분들이 조정하시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바가 있어요. LG 스마트폰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나왔던 모델들. 그러니까 LG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 삼성을 쓰면은 헷갈린다 그래요. 왜? 내비게이션 바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삼성 쓰시는 분은 이렇게 나오는데 LG 쓰시던 분한테 삼성을 사다 드리면 내비게이션 위치가 달라서 헷갈린다. 그럼 이렇게 바꿔주시면 예전 LG 모델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거를 쓰는 게 편하겠지만은, 예. 그 다음에 버튼이 항상 공개되어 있느냐, 스와이프 제스처라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바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밑에 사라져요. 그러면 이거를 쭉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면 이제 그때 내비게이션 바가 나오게 할 거냐, 이런 건데, 이게 나와 있는 게 전 편하더라고요. 각자 이제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의 시력 또는 보기 편한 상태로 변경하시면 돼요. 글꼴도 마찬가지입니다. 글꼴도 마찬가지고 크기나 이런 것들도 본인의 시력에 맞춰서 보기 좋게 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 정리 아까 하던 거 마저 한번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을 사용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걸 사용했는데 여기 있는 줄 3개 누르면 제가 이걸 사용했다는 게 뜨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내가 설정을 가서 할 거다 그러면 설정을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설정 화면으로 바뀌는데 난 이제 안 할 거야. 그럼 모두 닫기를 누르세요. 그래 편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요. 쭉 내려가시면 뭐가 있냐면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얘를 누르시면 저는 완벽 케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충전이 98%인데 충전이 다 됐다고 나와 있어요. 제 스마트폰은 기본 메모리가 256GB 짜리인데요. 이게 공간이 좀 부족해서요. 보조 메모리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건 여기 안 나와요. 그건 더 안 나옵니다. 이건 이제 주기억 장치죠. 12GB 짜리인데 현재 7.2GB를 쓰고 있어서 3.2GB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완벽하다라는 건 메모리가 관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메모리가 관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그 화면에서 메모리 관리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좀 내려가 볼까요? 뭐가 있나? 문제가 발견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저장 공간을 누르면은요, 52% 절반 정도 쓰고 있는데 이미지가 713메가고요. 동영상 2.53기가가 있고 오디오 파일이 3.65GB 용량만큼 오디오 파일이 들어있대요. 이제 음성 통화 중 녹음된 거,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파일, 문서, 이런 것들이 여기 있다고 이제 쭉 보여요. 이렇게.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내장 저장 공간이고요. 자체 저장 공간이고, 그러니까 마이크로 SD. 여기도 지금 동영상들이 있고 자료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는 현재 이만큼 들어있다고 나와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 여러분 구글에 가입하시면은요, 구글 드라이브 안에, 그러니까 예전에 크라우드라고 그랬죠. 크라우드, 네이버 크라우드라든지 이런 것처럼 자체 저장 공간, 웹상에, 인터넷상의 저장 공간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거를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은 드라이브 용량이 한 15기가 정도 되는데 저는 100기가를 쓰고 있습니다. 용량을 좀 높여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마저 보여드릴 테고요. 휴지통이 지금 이만큼 있네요. 뭐가 여기 들어가서 이 휴지통을 비워야 되겠죠. 이따가 일단 휴지통을 비울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앱이 18.2기가 된대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한동안 안 했어요. 근데 계속 안 할 거라면 삭제하는 게 낫겠죠. 112개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대요. 뭔가 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파워 디렉터도 있고, 뭐 엑셀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카카오 맵은 거의 안 쓰네요. 그렇죠? 모바일 신분증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안 쓰고 있대요. 아끼면 엉망되잖아요. 그렇죠? 고속버스 티머니라는 앱도 깔아서 예전에 이제 강의할 때 고속버스 이제 좌석 예매하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설치가 됐나 봐요. 근데 안 쓸 거라면 삭제해야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안 쓴 게 되게 많네요. 그렇죠?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 화면에는요, 요런 게 있대요. 요런 거. 최적화. 삼성 핸드폰에는 요게 들어있어요. 최적화 기능이 있는데 얘를 한번 누르잖아요. 그럼 빗자루질을 해주듯이 움직입니다. 알아서 이렇게. 그럼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위젯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이제 빗자루를 누르면은 빗자루 청소를 해줘요. 그럼 아까는 좀 완벽하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세요. 이거는 언제나 하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하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나 뭐 이틀에 한 번 같은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쓰레기를 버린다는 얘기는 그 집안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느려져요. 느려집니다. 메모리 관리를 잘해야 배터리가 오래 간다. 얘는 배터리 공짜로 주는 거 아니거든요. 돈 내야 돼요. 돈 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앱. 여러분 앱이 뭡니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 그래요. 원래 명칭은. 근데 이거를 과거에는 이렇게 네 글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다? 어플. 세 글자를 쓰면 뭐? 앱. 앱이라는 건 프로그램이에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뭐냐면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말로. 응용 프로그램.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에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엑셀이나 뭐 한글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다 어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앱이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컴퓨터 용어예요. 근데 이제 이게 스마트폰에서 앱이라고 부르다가
윈도우에서도 이제 앱 그래요.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여기 화면에 앱이라고 뜬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앱인데 자주 사용하는 앱 뭐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왜 컴퓨터에서 앱이라고 하지? 앱은 스마트폰 용어가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자, 요런 거 카메라도 앱이고요. 갤러리도 앱입니다. 네이버 지도, 뭐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톡 이런 걸 다 앱이라 그래요. 예.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앱들이 깔려 있습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라는 거 있죠. 플레이 스토어. 이건 이제 구글이란 기업이 운영하는 앱들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 그런 곳입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여기 가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기 차트, 이제 모바일 신분증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라든지 뭐 넷플릭스, 고용24라든지 쿠팡 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제 검색을 해보면 돼요. 검색. 예를 들어서 게임을 검색할 거냐, 액션 게임이냐, 퍼즐 게임이냐,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걸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직접 여기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앱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걷기? 걷기에 관련된 앱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만보기 100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했나봐요. 캐시워크 저도 쓰고 있어요.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손목닥터 9988이 있습니다. 저도 손목닥터 998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사용하시고 나서 지금은 이제 시계를 주문이 안 되는데 갤럭시 P3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손목닥터 9988을 이용해서 걷기를 하다 보면은 70세 이상은 6,000걸음,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뭐 7,000걸음 이렇게 걸음을 걷게 되면은 그날 이제 걸음 목표를 채우면은 포인트가 올라가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금액으로 금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세요 라는 거로 서울시에서 개발한 이제 사업인데, 서울시 사업 중에서 인기가 많은 거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니워크 이걸 한번 설치해 볼까요? 설치 누르면 설치가 되고 있고요. 125MB 정도 용량인데요. 기다리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설치가 될 겁니다. 요 밑으로 알림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를 하고 있다라고 나왔고, 내일 온도가 몇 도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제끼면 지워져요. 지우기 눌러도 지워지고요. 걷기 앱이 깔렸는지 다 깔렸나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왔다. 이거는 이제 거울 앱이라고 하는 거를 머니워크 나왔죠? 얘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를 누르면, 우리가 걷기라는 거는 핸드폰을 끄기 전까지 계속 작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행할 때만 버튼을 이제 터치했을 때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계속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뭐 카카오톡으로 이제 사용할 거냐 뭐 이렇게 되는데, 머니워크 사용자가 받은 포인트가 28억 약 6천만 원 정도의 포인트가 지금까지 나왔대요. 이게 한 사람 게 아니라 이 앱을 쓰는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누적된 게 이제 그만큼 금액이라는 게 인기가 많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 카카오톡으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걸음을 걸으면 돼요. 이렇게 허용을 눌러주면 되고요.
뭐 여기 뭐 포인트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광고들이 있는 게 뜨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게 깔려 있으면 핸드폰이 느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 다음에 삼성 자체에서도 걷기 앱이 있거든요. 삼성 자체에도 걷기 있어요. 8,900 두 걸음 오늘 걸었다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중복되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거해야 할 거예요. 제거하는 방법은 꾹 눌러서 설치, 삭제 누르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포인트가 난 되게 많이 있었다. 그럼 포인트도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카메라 기능 같아요. 거울처럼 보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보시면 사용 중에만 허용하시면 돼요.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된대요. 이런 권한을 부여해 줘야만이 얘가 작동이 돼요. 그럼 이제 제 얼굴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좌우 반전하면은 좌우가 바뀌고요. 격자 보기 같은 거라서 뭐 볼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이런 기능이 들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게 제가 여기 카메라 앱 중에 굉장히 많은 걸 깔아놨어요. 이거는 지우고 싶어요. 그럼 꾹 눌러서 설치, 삭제. 쉬워요. 되게 쉬워요. 여기 지금 손목닥터 9988 있죠? 캐시워크도 있죠? 손목닥터 9988을 실행을 하면은 8,000걸음 이상을 걸어갖고 제가 8,900걸음 거니까 200포인트를 준대요. 200포인트 올라갔어요. 그러면 1360포인트가 돼요. 이게 5000점이 5000포인트가 넘어가면은요, 서울페이 플러스라는 거로 연동을 해서 5000포인트가 이상 되면 이 금액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페이 플러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서울페이 플러스라는 앱이 있는데 얘를 실행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문으로 접속을 하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1640원 남아있거든요. 그럼 편의점에 가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화면은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네요. 이걸 공개되면은 안 되니까 이거는 막혀 있어요. 현재 여기에 QR코드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편의점 직원한테 보여주면 이거를 스캔하면 1000원이 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몇만 점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편하게 잘 썼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필요한 앱을 설치하시고, 그리고 필요가 없으면 앱을 삭제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앱들이 중요한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요거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제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룹별로 만들어 놨어요. 삼성에서 제공해주는 앱들, 통신사에서 제공해주는 앱들, 구글이 제공해주는 앱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업무,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에서 제공해주는 앱들, 정부24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털,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여기 회원, 제가 회원에 가입되는 거죠.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것들 돼 있고요. 뭐 당근도 있고요. 그다음 쇼핑몰,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번역에 필요한 앱들. 전 자동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사용하죠. 그 다음에 공부에 필요한 앱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제가요. 여기다 넣어놨구나. 줌 뭐 이런 거, 한자 공부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타자, 스마트폰 타자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생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깔아놨던 거예요. 이런 것들 연습하시라고 보여드리려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바 뭐 이런 거 관련된 앱들 그룹별로 만들어 놨어요.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건 동영상 편집에 관한 앱들이죠. 키넷마스터나 파워 디렉터, 블로라든지 캡컷이라든지 그룹별로 만들어 놨어요. 안 그러면 너무 화면을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바탕화면도 여기 하나, 여기는 이제 음력 달력, 갤러리 이렇게.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앱 화면이 많아지면 정신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뭐를 할 거냐면요. 전화번호 저장하는 거. 전화번호 저장하는 거 모르시는 분 의외로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 관한 거. 카메라 사진 촬영하고 저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이제 2024년 마지막 날인데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